자, 지금 시간이 22일 토요일 06시 24분입니다. 네. 유로파 리그를 경기를 다 봤고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원래는 유로파 결승, 챔스 결승은 프리뷰를 둘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뷰레이션이 다 틀렸던 거. 시뮬레이션이 다 틀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급여를 주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되도록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뷰가 전체적으로 제일 조회수가 떨어지는 콘텐츠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콘텐츠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니까 그럼 결승전은 그냥 프리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뭐 그냥 후토크나 관련된 영상을 찍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챔결은 간단하게 포인트는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만 저희는 주말에는 영상을 따로 안 찍어요. 왜냐하면 주말엔 직원들이 쉬어야 되니까. 애들 쉬어야죠. 근데 요거는 저희 당직자는 있어요. 후토크를 해야 되는 당직자. 그 친구들이 컷 편집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냥 진짜 이 조악한, 보세요. 이거 제가 베라티 나바스 제가 이거 그림판에 쓴 겁니다. 네. 저기 지워진 거 보이죠? 지우개로 LRR을 지웠어요. 그렇게 배치를 해서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볼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맥과이어 영상 왜 안 올리냐. 맥과이어는 어쨌든 폭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려진다면, 이게 지금 기사들로 막 접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 안 나왔는데 이런 거를 그냥 가십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나중에 다음 주에 손변님과 함께 가능하다면 좀 진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게 예상 선발 라인업으로 보입니다. 아, 베라티가 복귀하네요. 베라티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케일러 나바스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고, 이 바이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따 말씀드리면서 한 군데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랑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공격진에 대한 거를 영상을 올렸지만 네이마르, 음바페,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토마스 밀러,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그거 말고 이제 좀 전술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거는 바로 티아고 알칸타라 대 네이마르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이언의 6번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백포 위에서 빌드업의 시작점을 맡고 있는데 지난 리옹전에서 알칸타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베라티가 있다 하더라도 네이마르가 약간 내려와서 4-3-1-2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럼 결과적으로 네이마르가 공을 끌고 올라가면서 저쪽에 백포 위에 있는 티아고 알칸타라랑 매치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싸움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지난 리옹전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지 플리크라면 약간 비트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빠지고 키미를 올리고 파바르를 오른쪽에 넣을 수 있다. 파바르. 왜냐면 파바르가 돌아왔고 지난 경기 파바르 얘기하면 이렇게 빵 먹고 싶냐? 갔다 오시죠. 파리바게트 지금 열었을 시간인데. 네. 네. 그래서 파바르가 지난 경기에 서브로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아예 키미 고레츠카가 조금 더 단단한 수비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네이마르가 웬만한 선수들의 어떤 그 압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플리크의 스타일이죠. 저는 여기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라인업은 그런데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라인업 그대로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중원 싸움도 그렇고. 그렇지. 연속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본다면은 물론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지만 전력을 봤을 때 바르민의 극강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도 좀 떨어지지만 상대방의 전력도 떨어지는 게 소위 말해서 하향 평준화. 그렇죠. 느낌으로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도 뭔가 기회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만약에 배팅하라고 그러면 저는 파리에 걸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는 바르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하다. 항상 저는 무조건 우승 후보는 바이언이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약간 파리가 노려볼 만한 구석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음바페도 사실 체력적으로는 괜찮아. 음바페랑 베라티의 몸 상태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캐릭터는 지금 아닌 상태고, 음바페도 비교적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마리아는 한 경기를 쉬었고. 그러니까. 그 지난 경기에서 봤을 때 음바페와 디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주 가벼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않나. 굉장히 굿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결국에 나머지 하나는 아니에요. 두 번째 거는
바이언의 공격에 어쨌든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토마스 밀러입니다. 네. 토마스 밀러가 공간을 어디를 차지하고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페리시 쪽으로 패스를 뿌리느냐, 그나브리 쪽으로 주느냐, 아니면 레반도프스키를 선택을 하느냐, 그런 종류에 따라 이 바이언의 공격의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건 마르키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서로 1, 2번이 크로스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격의 중심인 네이마르. 근데 여기는 저는 방점을 찍는 건 페리시, 그나브리, 레반도프스키라고 보지만 중심은 토마스 밀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마스 밀러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가운데 마르키뉴스가 공격 빌드업 할 때는 라볼피아나처럼 내려가지만 수비할 때는 어쨌든 백부 바로 위에서 킴펜베랑 티아고 실바랑 3명이 라인을 갖추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키뉴스가 그 자리에서 곧잘 하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어떤 식으로 이 승자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언 백포랑 이 공격 3인방을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리옹전에서 사실 바이언의 수비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골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키미히, 알라바, 보아탱, 뭐 그다음에 쥘레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라인을 되게 높여놓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나 키미히는 앞쪽에 공간이 있으면 올라가서 그 볼에 관여하고 싶은, 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바페나 디마리아 쪽에 빠른 역습이 가게 된다면 저는 알라바와 보아탱이 굉장히 고전할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고 그리고 파리의 이제 3명의 공격진은 아주 소수로 공격을 끝낼 수 있는 스타일의 공격진들이잖아요. 혼자 돌파해서 골을 넣는다거나 그렇지. 둘만 가서 골을 넣는다거나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왠지 바이언이 경기를 지배를 하다가 이게 저는 포지션은 무조건 바이언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투엘이 어떤 전술을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투엘이라면 약간 안정적으로 약간 내려놨다가 라인 올리면 디마리아, 음바페, 네이마르한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베라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 파리 생제르맹의 장점이 뭐냐면 리그 경기를 보신다면 킴펜베와 티아고 실바가 있었을 때 그 사이를 마르키뉴스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3백 형태로 라볼피아나로 내려가요. 그 변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 버티다가 가운데 베라티 주고 앞쪽에 3명 있는데 뿌리면 그러면 뒷공간은 분명히 바이언한테 있을 테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바이언이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굉장히 흡족합니다.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래도 역시 제가 6년 동안 축구를 배운 형한테 어떤 인정을 받으니까. 그 뒷얘기는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파리가 보면 틸러 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백스리 형태처럼 저 선수는 사실 전방쪽으로 많이 안 나가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저 선수 출신 성분이 센터백을 같이 볼 수 있는 선수니까. 다만 오른쪽이 그렇다면 왼쪽의 베르나트는 수비적으로 단점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워낙에 빌드업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선수고 앞쪽으로 나가서 공격에 관여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뒷공간이 열릴 수가 있고 티아고 실바도 이제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뒷공간에 대한 어떤 미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나브리가 그 부분이랑 이제 매치업이 되는 그 딱 라인이라서 그나브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는 이게 레반도프스키는 저는 지난 경기에서 생각보다 막혔잖아요. 헤더골을 넣긴 했지만 저는 레반도프스키는 어느 정도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선수.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못한다 잘한다가 아닌 것 같아. 막으면 막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틀어 막을 수 있는, 왜냐면 9번이니까. 근데 공격을 나가다 보면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뒤를 양쪽 윙어들이 서로 마찬가지죠. 거기를 뚫었을 때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냐. 전 네이마르와 킴미의 대결이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돼요. 그렇죠. 킴미의 수비력. 네. 공격 차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 최고의 풀백인 거, 또 중앙 미드필더인 거 알겠는데 과연 이 수비력만 딱 봤을 때 네이마르 최고의 드리블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전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네이마르나 디마리아나 음바페 때문에 키미를 올리고 빠바를 넣는 게 지금 티아고 알칸타라 키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수비적인 성향의 어떤 선발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 티아고 알칸타라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 번호대로 6번 자리에 서는데 저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물론 키미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닙니다만 오른쪽 풀백을 조금 더 수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네이마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다만 그건 있죠. 네이마르가 최근 몇 경기들에서 굉장히 좋은 드리블링과 탈압박과 어떤 공격에 공을 배달하는 건 보여줬는데 결정적으로 박스 근처에서는 링가드였다. 그렇지, 슈팅이. 그거 놓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유로파리그에서 루카쿠도 결정적인 기회 놓치니까 안 되잖아. 결승전 무대에서 기회 놓치면 그거 바로 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 만약에 그건 있겠네요. 아까 레반도프스키 했는데 요즘에 킴펜베가 데인마크가 워낙에 좋아서 요 대결. 근데 레반도프스키 만약에 킴펜베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저 선수도 이제 뭐 터지기 시작하면 아예 못 막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형은 역시 바이언 쪽이 조금 우세하다.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네. 와, 저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이 레반도프스키가 그렇죠.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저기 딱 하나 박혀 있다는 게 두렵네요. 그렇죠. 저 선수가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되는 날에는. 비교적 파리 입장에서는 뭐 희소식이라면 최근에 골 감각이나 움직임이 약간, 그러니까 몰라요. 뭐 그냥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슈팅을 좀 공격을 놓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레반도프스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승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느낌. 안 넣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미드필더 싸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뒷공간을 누가 공략하느냐. 이걸 내가 방송을 못하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느라. 저희 현장 중계를 가서 야간에 끝나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올라와야 돼서 거기서 숙소에서 봐야죠. 전화 연결 되나요? 전화 연결해야죠.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전화는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경기입니다. 저는 형 말대로 바이언이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승 오면 몰라. 결승 오면 모르는 거고 파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바이언 팬들이 보아탱 알라바 라인에서 되게 불안해해요. 저 선수들이 초 월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지만 굳이 약한 고리를 찾자면 저 부분이 약점이다. 쥘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쥘레가 가속이 붙으면 빠른데 그 전에 민첩성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를 네이마르랑 은바페 같은 선수들이 뚫고 그 디마리아 요즘 폼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이 5대5의 싸움인데 왠지 나는 왜 이렇게 파리가 일을 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네, 우리 결승 때 한번 이스타TV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